안녕하세요. 양평일기입니다. 평상시 한옥에 관심이 많던 중 한옥박물관이면서 한옥스테이를 운영 중인 강릉의 선교장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선교장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무경 인해번에 의해 지어져 나날이 발전되어 증축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해요. 대관령을 경계 삼아 강릉 중심의 동해안 문화권을 관동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관동지방은 임진왜란 등의 외침에도 큰 피해를 받지 않아 지방 토호 세력을 중심으로 상처 입지 않은 유교 건축과 문화재를 남겼고, 수백 그루의 노송 사이로 자리하는 선교장은 강릉 지역의 옛 이름인 명주 땅 최대 부호였던 전주이 씨 문중에 기품이 있는 대저택이에요. 강원도에서 개인주택으로는 가장 넓은 집인 선교장은 조선시대 상류계급이었던 전주이 씨 일가의 호화주택으로, 당시 이 씨 일가는 만석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지주였는데, 평야가 적은 이곳에서 만석군이란 넓은 평야의 남도의 만석군과는 다른 엄청난 부호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965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개인 소유의 국가문화재로서 찬란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긴 행랑에 둘러싸여 있는 안채, 사랑채, 별당, 가묘와 집 앞에 있는 정자, 활례정까지 옛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선교장은 개방적인 남방형 가옥과 추위를 막기 위하여 폐쇄적인 북방형 가옥의 특성을 고루 갖춘 특별한 가옥의 형태이고, 완벽한 짜임새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하층 계급의 초가도 군데군데 있어 조선시대에 엄격했던 계급 사회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처음 이곳에 집을 지은 인해번은 족제비떼를 쫓다가 우연히 뒤쪽에 그리 높지 않은 산줄기가 평온하게 둘러져 있고, 앞으로는 얕은 냇가가 흐르는 천하의 명당을 발견하고는 곧 새 집을 짓고 이사했다고 해요. 그 뒤로 가세가 크게 번창하면서 여러 대에 걸쳐 많은 집들이 지어졌고, 300여 년 동안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전통가옥으로 주변의 자연미와 조화를 이루며 선조의 뜻을 기리는 훌륭한 후손들이 지금까지 거주하는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대문 밖인 선교장 입구에 있는 큰 연못 옆에 세워진 정자인 활례정이 있는데, 연못과 함께 경포호수의 경관을 바라보며 관동팔경 유람하는 조선의 선비와 풍류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집 앞까지 연결되었다는 경포호의 물길을 따라 배가 드나들었다 하니 당시의 경관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활례정은 연못 속에 4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었는데, 온돌방이 물 위에 떠있는 마루와 합쳐져서 기역자형을 이루고, 방과 마루를 연결하는 복도 옆에는 손님에게 차를 접대할 때 차를 끓이는 다실이 있어요. 벽이 없어 문으로만 둘러져 있어 한층 개방성이 강조되었고, 모두 열어놓으면 정자 속에 앉아서도 자연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아 흔들리는 연꽃을 보며 한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데, 다음엔 연꽃이 활짝 핀 여름에 와봐야겠어요. 선교장 유물전시관을 둘러봤어요. 먼저 전주이 씨 효령대군 6세손 강릉 선교장 가계도가 보이네요. 이곳에는 수천 권의 고문서와 고서화, 그리고 고서적, 고가구 등 대대로 사용하고 보관했던 물건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추사 김정희가 직접 쓴 현판을 비롯해 조상 대대로 임금에게 받은 교지, 고종에게 직접 하사받은 궁중 모란도 병풍과 책거리 병풍, 가구와 신발 등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희귀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까지
선교장의 생활상과 집안 내력을 보여주는 귀하디 귀한 유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많은 보물들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역시나 고가구와 식기류, 조각보와 규방용품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색감과 디자인이 정말이지 너무나 멋스럽고 감각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놀이기에서부터 가위, 실패, 소반 등 하나하나가 어쩜 그리도 멋스럽던지 눈을 떼기가 힘들었어요. 다음은 생활유물 전시관으로 실제 사용했었던 가구 및 식기류, 주방용품들이 한가득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느끼며 감탄하고 눈이 호강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둘러보실까요? 아끼며 귀하게 사용되었을 고가구와 유기, 사기그릇, 다식판 등 가구와 식기류를 보면서 이곳 선교장 안주인들의 안목과 살림의 규모가 상상이 갑니다. 이제 오늘 묵을 숙소 쪽으로 이동할게요. 남성들과 손님들이 출입했던 소슬대문을 지나 오늘 묵을 서별당으로 이동했어요. 한옥 스테이는 처음이라 너무나 설레었는데 일반 한옥이 아닌 대대손손 승승장구하는 기운 좋은 전통 한옥이자 기품 있는 고급 한옥에서의 하룻밤이라니 너무나 좋았어요. 서별당은 서고 겸 공부방으로 사용되었고 살림을 맏며느리에게 물려준 할머니의 거처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벽에 한지를 붙여 장식한 방을 들어서면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멋진 병풍과 고가구가 놓여져 있어요. 가운데 화장실을 지나 옆방을 가보면 작은 방 안에 정갈하게 침구가 정리되어 있어요. 창호지를 바른 창호도 왠지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침대 생활을 하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요를 펴고 낮은 바닥에서 장작불의 뜨거움을 느끼며 자보는 것도 재밌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장에서 유일하게 서별당만 아궁이에 장작으로 불을 지펴준다고 하는데 아랫목 체험을 제대로 했네요. 바깥으로 외출할 땐 자물쇠를 이렇게 잠그고 외출하면 돼요. 저녁 식사를 하고 이곳저곳 구경하고 돌아오니 멋진 한옥에서의 야경이 또 다른 장관으로 다가오네요. 관람객이 모두 나간 시간이고 숙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넓은 고택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니 방바닥이 아주 뜨끈뜨끈해서 추위가 단박에 녹는 듯 했어요.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이 보안 장치도 참 마음에 듭니다. 소나무로 둘러싸여진 선교장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한옥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멋지다고 하던데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처마와 대들보 그리고 창호와 툇마루를 보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은 비레미에 있다고 느꼈고 주변 자연을 압도하며 잘난 척하는 모습이 아닌 차분하면서도 고고한 고급스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 선교장 둘레 청룡길로 산책을 나섰어요. 사각사각 밟히는 낙엽 소리가 좋았고 조금은 차다고 느껴지는 상쾌한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조용히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연의 품에서 쉼을 느끼고 좋은 에너지와 생각을 가득 담아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강릉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한 선교장의 전시관도 둘러보고 소나무 숲으로 산책도 하고 가능하면 고택에서의 하룻밤도 좋으실 듯해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양평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